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논문 요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원전 인근 바람 데이터를 딥러닝과 트윗값 분해를 이용하여 고해상화하는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기확산에 많이 사용되는 기상 데이터들입니다. 수평 해상도를 보시면 한국기상청에서 나온 LDAPS를 제외하고는 수십 킬로미터의 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DAPS도 1.5km로 국지적인 기상 현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한 해상도입니다. 기상 데이터의 고해상화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기상 데이터의 경우 대한민국 원전 인근의 절대적인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 미국, 영국에서 제작된 글로벌 데이터의 경우 한국 지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지형 특성상 원전 인근에는 크고 작은 산지 지형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지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원전 인근의 복잡한 바람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전 인근 대기 확산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세밀한 기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슈퍼 레졸루션이 기상 데이터에 적용되었던 이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존 바람 데이터를 7km 해상도까지 얻을 수 있지만 여러 이유들로 인해 해상도가 낮게 포착되는 데이터들을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이용하여 7km로 얻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바람 데이터 해상도를 28km에서 7km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으나 현재 얻을 수 있는 7km 데이터보다 더 높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기후 시뮬레이션 모델인 워프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해석을 수행한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국제지역을 해석하기엔 제공되는 기상 데이터들의 해상도가 너무 큰 것이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워프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모델로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드는 계산 비용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기상 데이터의 고해상화를 수행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에서는 최종 해상도가 수킬로미터로 매우 크다는 점이 있고 지표면 특성과 다양한 기상 변수 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감소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데이터를 고해상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여러 선형 보관, 워프와 같은 기후 시뮬레이션 모델, 그리고 딥러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보관의 경우 보관 에러로 인해 기상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수 있고 기후 시뮬레이션 모델의 경우 계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딥러닝의 경우 해상도의 한계 및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해상화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데이터를 고해상화시킬수록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 데이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지표면을 고려한 고해상화, 기존 고해상화 방법의 문제점이었던 높은 계산 비용과 시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 마지막은 고해상화와 함께 용량 과부하 문제를 완화할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의 전체 개요는 그림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물리적 모델링이 워프로 출력된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을 학습시켜 두 접근 방식을 결합하고 SVD를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수행하여 대기확산 모델인 LPDM에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워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프는 날씨 연구 및 예보를 위해 설계된 현재 최첨단 날씨 예측 시스템입니다. 워프는 날씨 예측, 기후 모델링, 대기오염 모델링에 사용되며 기상 연구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프를 연구에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물리 과정을 고려한 고해상도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워프의 예측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다음 연구들은 워프 결과와 실제 관측값을 비교하여 워프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워프의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워프의 결과를 신뢰하고 워프를 대체할 수 있는 고해상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프에는 초기 입력 자료로 지형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워프 모델을 수행하기 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 WPS 단계와 물리식을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는 워프 단계가 있습니다. 워프가 고해상화를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값과 지형 데이터를 원하는 해상도로 수평 보관하고 수평 보관된 데이터들을 수직 보관한 이후에 원하는 해상도에 자리 잡은 초기값과 지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분리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때 값들은 계속 갱신되며 실제 현상을 모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워프는 지역의 특이성과 물리 프로세스를 거쳐 고해상화 결과를 출력합니다.
해당 연구의 경우 국내 원전 중 인근에 울산,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존재하여 원전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려원전 인근 1470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고해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워프 입력 자료로는 현존하는 기상 데이터 중 가장 해상도가 높은 1.5km 해상도의 LDAPS를 사용했습니다. 워프는 LDAPS를 이용해 수평 해상도를 1.5km에서 300m까지 5배 증가시켰으며 수직 레벨은 8개 층으로 구성됩니다. 학습 데이터셋으로는 2021년, 2022년 총 730일을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테스트 데이터셋으로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각 5일씩 총 45일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데이터셋의 예시입니다. LDAPS 데이터는 데이터 중 인풋에 해당하는 저해상 데이터이고 워프 데이터는 데이터셋 중 타깃에 해당하는 고해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개념입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머신러닝에서 사람들이 수동으로 특성을 추출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비교하여 보다 복잡하고 대규모이며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제가 사용할 딥러닝 모델 유포머의 기본 개념이 되는 유넷은 2015년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개발된 모델입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그림과 같이 이미지의 픽셀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나의 영상을 다수의 부분이나 영역으로 구분하는 기법입니다. 유넷은 이러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좋은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포머는 이미지 복원을 위해 2022년에 개발된 최신 모델로 이미지 복원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인정받아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미지 복원 분야는 크게 디노이징, 슈퍼레졸루션, 딥러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기상 데이터의 고해상화를 위해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워프는 유넷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기존 유넷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컨볼루션 블록이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변경되어 유넷에 비해 성능 향상과 계산 시간 감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딥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고해상화를 수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과는 다르게 딥러닝 기법은 해상도가 같은 데이터 2개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LDAPS와 워프의 해상도 및 데이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는 두 데이터의 위치와 해상도를 맞춰주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리를 이용한 최근적 이웃 보관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압축에 사용될 SVD 분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VD 분해란 임의의 행렬을 3개 행렬로 분해하며 이 3개 행렬 중 하나에는 특이값이 존재합니다. 특이값이란 해당 데이터가 전체를 구성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값으로 나타낸 것이며 대각행렬의 위에서부터 특이값이 큰 순서대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해 특성을 이용하여 특이값이 0인 부분을 제거 후에 사용하는 리듀스드 SVD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특이값이 0인 애들 뿐만 아니라 특정 수 이하의 특이값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사용하는 낮은 계수 근사 방법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낮은 계수 근사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데이터들을 날려 데이터의 중요한 표현은 보존하면서도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그림은 실제 바람 데이터의 특이값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낮은 계수 분사법의 경우 특이값을 일정한 수만큼 잘라내어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K에 따라 전체 데이터 중 몇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지를 의미하는 압축률이 정의됩니다. 아래의 두 그래프는 임의의 바람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 K에 따라 압축 후의 원데이터와 MSE와 압축률을 나타내었습니다. K값이 증가할수록 MSE는 감소하고 압축률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상 데이터들의 특이값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바람의 형태는 복잡해지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특이값의 분포는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반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 데이터 형태는 심플해지게 되고 특징이 없는 데이터일수록 특이값의 분포는 초반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바람 데이터 압축에 보수적인 K값을 적용하기 위해 지표면 레벨인 1000헥토파스칼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K값으로 데이터를 압축하더라도 특이값 분포 특성에 따라 버려지는 데이터들의 중요도가 지표면에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인근의 고해상화 바람 데이터를 입자의 상세한 추적과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라그랑지안 입자 확산 모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압축 방법인 SVD를 LPDM에 적용할 때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분해되는 SVD 특성상 데이터를 대기확산 모델에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은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부담은 줄게 되었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더 복잡해진 셈인데요. 이때 GPU 캐시 최적화를 통해 연산 부담을 조금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SVD를 적용하면 열 데이터들이 생성되는데요. GPU의 데이터 처리 특성상 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열 데이터들을 전치시켜 행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로써 데이터 처리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딥러닝 성능평가 지표로는 총 4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PSNR과 SIM을 조금 설명해보자면 둘은 이미지 복원 딥러닝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요. PSNR은 픽셀 간의 오차를 기반으로, SIM은 두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손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들로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특성을 잘 예측하는 결과들도 많았지만 잘 예측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2년치 학습 데이터의 셋에 적은 유형으로 비교적 학습이 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테스트 데이터들과 전체를 각각 U, V 방향의 바람 데이터로 분류한 데이터들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평가 지표로 평균 내어 나타내었습니다. 세 그룹 모두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압축을 위한 개수 K를 설정하기 위해 지표면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지표면인 1000헥토파스칼 데이터 약 1300개를 이용하여 K에 따른 압축률, 그리고 MSE, PSNR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오차와 압축률을 달성하기 위해 K는 43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의의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K는 43으로 설정 후 압축을 수행하여 각 수직 레벨에 따른 MSE와 PSNR 그리고 SIM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000헥토파스칼에서 가장 높은 MSE와 낮은 PSNR, SIM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약 1.2에 10-6승의 오차를 발생하여 32%의 압축률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존 기후 시뮬레이션 모델 워프에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얻는 것을 딥러닝으로 대체했을 때 약 97%의 엄청난 시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VD를 LPDM에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때 33.41%의 시간 증가로 약 32%의 감소된 용량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VD 적용 전 고해상 기상장과 SVD를 통해 32%의 용량 이득을 본 고해상 기상장을 이용한 입자확산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일정 경도 간격으로 나눠 입자수를 확인해 보았을 때 10,000개 입자 중 3개의 입자 분포가 달라 0.03%의 오차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SVD를 통해 용량 이득을 얻은 것에 비해 매우 작은 오차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고해상화 이전에 LDAPS 기상장을 이용한 입자 확산 결과와 고해상화 후에 워프 기상장을 이용한 입자 확산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일정 위도 간격으로 나눠 입자수를 확인해 보았을 때 10,000개 입자 중 2,473개의 입자 분포가 달라 약 24%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워프를 이용한 고해상화 이후 입자 확산 분포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대기확산 모델에서 고해상도 바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약 1470km 대상 지역에서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SVD 분해를 통해 데이터 저장 요구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평 해상도를 5배로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딥러닝과 SVD를 활용한 고해상도 방법은 워프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고해상도 방법보다 약 37배 빠른 계산 속도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SVD 분해로 처리된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가 LPDM에 적용되었을 때 데이터 저장 용량이 32% 감소하였으며 SVD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하여 0.03%의 미미한 오차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 향상 전략에 대한 종합적이고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